이번에는 문제 3, 부가가치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 부가가치세. 주식회사 에코푸드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 자료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부가가치세 문제는 그렇죠. 매입 매출, 즉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거래명세서 살펴볼게요. 에코푸드 주식회사가 아이머핀에 공급받는 자, 팔은 겁니다. 그죠? 자, 우리 회사가 어떻게 했어요? 팔았습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해서 매출이죠. 매출인 거를 거래명세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세 매출이라고 안 돼 있어도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언제 거래했냐? 2022년 7월 8일 날 뉴욕 치즈 머핀에 220개 해서 110만 원에 세금 더해서 부가가치세 더해서 121만 원. 그런데 당일 거래 총액이 110만 원이고 입금액이 11만 원이 있습니다. 입금액이 있다라는 게 또 중요하게 작용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받지 않은 돈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이 121만 원이에요? 이거 잘못됐는데요. 당일 총 거래가 121만 원이고요. 얘랑 금액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와 이 금액이 서로 바뀌었네요. 미수액이 110만 원입니다. 여러분 요거 좀 수정해 놓으세요. 얘랑 위치가 바뀌었어. 왜 위치가 바뀌었죠? 잘못 만들었나 봐요. 네.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11만 원은 돈을 받았고 그리고 나머지 110만 원이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겁니다.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 자료 설명 가볼게요. 1번.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대금 중 11만 원은 6월 20일 계약금으로 받았으며 6월 20일 날 먼저 받았네요. 뭘로?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계약금으로 받았으니까 얘는 뭐였어요? 선수금으로 받았던 거죠. 그래서 11만 원은 선수금 반제 처리할 거예요. 즉 대변에 있던 선수금은 어디로? 차변으로 끌어오게도 됩니다.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랬으니까 110만 원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프로그램의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자, 열려있는 거 조금 닫을까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모두 닫기. 전표 입력 장부의 두 번째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클릭. 날짜는 7월 8일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직접 발급해 줄 거죠. 그래서 매출 쪽에 과세입니다. 11번 되겠습니다. 매출 과세. 품목은 뉴욕 치즈 머핀. 수량은 220개. 단가는 5,000원. 아이 머핀. 전자세금 계산서 이제 직접 발급해 줄 거잖아요. 직접 발급해 주게 되면은 전자세금란을 빈 공간으로 남기셔야 됩니다. 자, 엔터. 분계는 선수금도 있고 외상매출금도 있죠. 혼합입니다. 3번 혼합.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상품 매출, 차변에 손수금 먼저 갑니다. 자, 손수금 11만 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110만 원. 수량 단가 넣어주시고 그리고 전자세금란에는 빈 공간으로 두신 후 혼합으로 분개합니다. 부가세 예수금, 상품 매출, 차변에 계약금으로 미리 받았던 돈이 있었죠? 그건 선수금입니다. 그래서 선수금 차변에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외상 매출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전체 메뉴 클릭하시고 부가가치세 2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클릭. 날짜는 7월 8일. 7월 8일로 조회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만 뜰 거예요. 자, 떴죠? 체크하시고 전자 발행 확인. 발행 눌러주세요. 체크하시고 발행만 하면 안 되죠. 전송도 해야 되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클릭. 로그인. 매출 조회.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발행. 발행. 그러면 승인 번호가 이렇게 뜹니다. 승인 번호와 책 번호, 일련 번호가 되어 있다는 건 전송이 끝났고요. 여기 전송 성공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나서 닫아주시고 자, 여기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조회를 누르면 전송 성공으로 뜨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 오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전자 발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을 하셨다. 그러면 이번 문제는 아주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자, 315페이지 두 번째 매입 거래가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고요. 그리고 공급자가 최고 수리점이네요.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에코푸드. 우리 회사가 발급 받아왔죠? 그래서 매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뭘 했는지 볼게요. 작성일자는 7월 16일. 요게 거래 날짜가 되겠습니다. 냉온장고 수리했네요. 그리고 대금은 아직 안 줬네요. 자, 그러면 냉온장고 수리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품을 수리한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머핀, 보관, 냉온장고를 수리하고 대금은 전액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머핀 보관 냉온장고니까 비품으로 정리했겠죠? 자, 비품으로 정리했는데 대금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미지급금이 되겠죠.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고 자,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라라는 건 비용으로 처리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수선비라는 계정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한다. 직접 외부로부터 발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전자입력이라는 키를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 7월 16일자로 오세요. 메인 매출 7월 16일. 유형은
발급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매입의 과세입니다. 51번. 품명은 냉온장고 수리. 수량 단가는 없겠고요. 공급가액은 23만 원. 거래처는 최고 수리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아 왔으니까 전자입력 1번. 분계는 외상이요? 그랬더니 외상 매입금이에요. 안 바뀌죠?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되어 있는 건 커져가 안 가요, 여기에. 이렇게 가긴 가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혼합으로 합니다. 3번 혼합. 혼합하시고 차변에 수선비. 비용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수익적 지출. 800번대 수선비. 대변에 4번 미지급급 25만 3천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급 그리고 수선비로 처리한다. 그러면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23,000원, 차변의 수선비 23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2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매출 거래. 자, 카드 종류, 우리카드를 썼고요. 날짜는 7월 28일. 얼마를 썼냐? 20만 원에 2만 원, 22만 원을 썼지요. 자, 제가 왜 합계금액에다 이렇게 표시를 할까요? 눈치채셨어요? 그렇죠. 공급가액에다가 합계금액 칠 거거든요. 그래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가맹점은 에코푸드. 가맹점이 에코푸드라는 건 우리 회사가 발급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오른쪽 자료 설명 갈게요. 자몽 머핀을 개인 김민재에게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다.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매출채권 계정으로 처리할 것. 즉, 카드로 대금을 결제를 했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현금이나 보통예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우리 회사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외상매출금, 즉 매출채권이라 그랬으니까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외상매출금은 거래처가 김민재가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 카드가 되겠죠. 왜? 우리 카드로부터 돈을 받을 거니까. 7월 28일 매일 매출 전표 가겠습니다. 7월 28일 카드 과세, 즉 매출에서 카드 과세니까 17번입니다. 17번 클릭. 그러면 신용카드 선택하라 그랬죠? 신용카드는 우리 카드입니다. 확인. 그러면 여기 카드, 우리 카드 걸렸죠? 품명은 자몽 머핀이래요. 자몽 머핀. 수량 단가는 모르고요. 공급가액에 합계금액 친다 그랬죠? 22만 원 쳐주세요. 그러면 20만 원과 2만 원이 쪼개지면서 입력이 됩니다. 김민재한테 패냈으니까 김민재 걸어주시고요. 전자하고는 상관이 없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니까. 카드는 4번 한번 눌러볼까요? 자, 4번. 그랬더니 여기 외상매출금 돼 있네요. 네, 그러면 카드로 걸으시고 만약에 카드로 했는데 얘가 미수금이다. 그러면 2번 외상매출금하고 여기 우리카드 걸어주세요. 자, 차변에 외상매출금 우리카드가 걸렸고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분계가 자동으로 됐습니다.
자,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매입 거래. 전자세금 계산서네요. 공급자는 영웅전자. 우리 회사가 발급 받아왔으니까 매입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작성일은 2022년 8월 12일. 요날 이제 전표를 입력할 거고요. 아이패드를 하나 샀네요. 그런데 대금은 미수로 됐네요. 대금 지급 안 했나 봐요. 자료 설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네, 여기 좀 체크해 주시고. 대표이사 추현우가 자녀의 어린이날 선물로 아이패드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대금은 전액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회사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 썼어요? 개인적으로 썼죠. 개인적으로 쓴 거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불공입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랬습니다. 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썼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이 됩니다. 가지급금.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지급금.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8월 12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와서 매입세 공제를 받고 싶었는데 못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54번 불공.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죠. 즉 개인적으로 썼으니까 사업과 관련 없죠. 그래서 2번 선택해 주시고 선택. 아이패드. 수량은 1개. 40만 원. 거래처는 영웅전자. 전자세금 계산서는 1번 전자입력. 분계는 미지급금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혼합관계입니다. 자, 3번 혼합. 상품이 아니고 가지급금이고요. 가지급금은 누구한테 했어요? 그래서 거래처는 추현우. 대표이사 걸어주십시오. 대변에 미지급금 44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돈을 썼기 때문에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거래처는 대표이사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요거와 불공 처리했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5번) 매입거래. 자료일은 전자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 아니고 계산서예요. 계산세는 면세죠. 자, 면세 매입인지 매출인지 매입이네요. 면세 매입. 사랑마트로부터 뭘 사갖고 왔냐? 복숭아를 사갖고 왔네요. 그리고 날짜는 8월 25일 날 거래를 했고요.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현금은 자료 설명을 보셔야 돼요. 현금으로 지급했다 뭐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현금인데 다른 걸로 뭐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설명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 설명 갑니다. 두 번째 자료가 있네요. 기부금 영수증이네요. 자, 에코푸드가 마음고아원에 복숭아를
기부했네요. 그죠? 기부 금액은 150만 원. 아, 그러면 사서 전체를 다 기부했습니다. 그죠? 자, 현물로 기부를 했고, 전체 금액을 다 기부했습니다. 그러면 뭐 회사가 먹은 건 하나도 없네요. 예. 자료 설명. 1번. 마음고아원에 기부할 복숭아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이다. 마음고아원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즉, 사변의 기부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날짜는 8월 25일이 되겠습니다. 8월 25일.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으니까 53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면세. 메인 면세죠. 복숭아. 수량은 50개. 단가는 3만 원. 거래처는 사랑마트. 전자계산서니까 네, 전자입력 해줍니다.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나요? 네, 현금입니다. 1번. 상품을 뭘로 바꿔야 돼요? 몽땅 다 기부했으니까 기부금으로 바꿔주셔야죠. 자, 기부금 갑니다. 그래서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계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매입 거래, 신용카드 매출 전표인데 가맹점이 주식회사 청호세상이네요. 그리고 거래 날짜는 여기 있네요. 9월 20날. 거래 금액은 그렇죠. 합계 금액에다 체크를 해놓으셔야 되죠. 합계 금액 칠 거니까. 네. 직원 휴게실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 구입. 공기청정기는 상품이 아니라 뭐예요? 비품입니다. 비품. 그리고 카드는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여기 보면 매입사가 삼성카드예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9월 20일 매입 매출 전표 오세요. 자, 9월 20일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 받아왔죠? 그래서 매입의 카과 57번입니다. 57번. 신용카드는 삼성카드였어요. 삼성카드 확인. 그러면 이렇게 삼성카드 걸려요. 그리고 여기 매입입니다. 공기청정기. 수량은 모르겠고요. 네. 공급가액에다 뭘 쳐요? 합계금액. 합계금액은 187만 원. 그러면 170만 원과 17만 원이 쪼개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코드는 청호세상. 청호세상 맞죠? 네. 신용카드니까 전자세금하고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 얘는 뭐예요? 카드 4번 써도 됩니다. 자, 4번 써볼까요? 그랬더니 미지급금으로 돼 있어요. 미지급금에 이렇게 삼성카드가 걸리셔야 돼요. 그리고 상품을 사갖고 온 게 아니라 뭘 사갖고 왔어요? 휴게소에 사용할 비품이죠. 그래서 비품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품 걸어주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문제 4, 결산입니다.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주식회사 에코푸드의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즉, 문제로 제시된 것만 하라는 얘기죠. 첫 번째,
오류 수정, 은행 CD기 입출금기 거래명세서네요. 9월 12일. 여기서 봐야 되는 건 거래일자. 그리고 금액. 중요하죠. 42만. 이체은행은 신한은행이네요. 신한은행에 천연푸드 주식회사한테 돈을 보냈네요. 자, 9월 12일 날 CD기를 통해서 돈을 송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타행이체, 카드 타행이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송금을 했다라는 거죠. 천연푸드에서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자, 상품 구입이 목적이었는데 뭘 준 거예요? 계약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이다. 자,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주면 얘는 무슨 금? 오, 선급금. 그렇죠. 선급금. 미리 준 계약금입니다. 선급금. (9월 12일) 일반 전표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전체 메뉴 일반 전표 입력 9월 12일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 미지급금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선급금. 자, 선급금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천연푸드 맞죠? 네, 그리고 42만 원. 보통예금은 국민은행 통장에서 계좌이체 있죠? 그래서 국민은행 보통. 여기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보통예금이 다른 은행이다. 그럼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급금 계정만 수정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두 번째, 수동결산 및 자동결산입니다. 수동결산 해도 되고 자동결산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첫 번째, 기말상품 재고액은 3천만 원이다. 얘는 그냥 자동결산하는 게 더 편합니다. 단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의 상각비 내용은 다음과 같네요. 그래서 유형자산, 건물, 차량음보고 비품, 무형자산, 영어권, 소프트웨어 이것도 그냥 자동결산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수행과제,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결산을 완료하고 나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시오. 단,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 작성 시 처분 예정일은 2023년 2월 20일로 입력하고 상단부에 전표 추가를 이용하여 손익대체분계를 수행할 것. 왜냐하면 손익대체분계를 일으키지 않으면 재무상태표를 열 때마다 에러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결산을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장부 마감하고 재무제표를 완성해야 되죠. 그래서 재무제표 완성 문제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메뉴. 네, 열려진 거 그냥 모두 닫겠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 클릭.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해 주시고요. 상품 매출원가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확인. 우리는 상품을 주고 사다가 파는 유통업이에요. 그 도소매업이잖아요.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가 나옵니다. 자, 기말 상품 재고액 10번 란에다가 얼마를 치시냐? 3천만 원 쳐주세요. 30 플러스 치셨나요? 자,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넣도록 할게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살짝 내리세요. 너무 확 내리지 마시고. 자, 살짝 내리다 보니까 여기 4번 란에 건물, 감가상각비 건물란에 얼마를 치셔야 되냐. 7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차량 운반구는 100만 원, 비품 125만 5,566원이래요. 자, 125만 5,566원. 무형자산은 대손상각 바로 밑에 있습니다. 무형고정자산 상각에 영어권 란에다가 얼마를 치냐? 100만 원. 소프트웨어는 200만 원.
그렇게 하면 우리 결산 자료에 대한 입력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반드시 전표 추가 꾹 눌러주세요. 자, 예, 확인. 그리고 전체 메뉴에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무형고정자산 상각비 들어왔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셨죠? 확인하시고 나서 이제 재무제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손익계산서 클릭. 12월. 들어갔다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뭘 확인해요? 당기순이익. 전체 메뉴 클릭.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 저장된 거 부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왔어요. 처분 예정일은 2023년 02월 20. 그리고 전표 추가. 확인.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을 조회하면 이렇게 손익 대체 붕괴가 일어났고요. 전체 메뉴 재무 상태표 12월 조회하면 에러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4, 결산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